네, 이달 말이면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지요. 특검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예. 저희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엔 처음 오셨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저희 처음 오시면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뜨거운 연대 인사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취재 편집은 처음 나왔습니다. 취재 편집에 꼭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나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와, 예. 의원님 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법사위 소속은 아니고 예. 금년 1월달에 국토위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근데 왜 자꾸 법사위에서 뵌 것 같은 인상이? 지금도 우리 의원들도 저를 보면 법사위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특검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 여러 특위 중에 이제 특검 관련된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마도 이제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3대 특검 일단 뭐 최병 특검은 마무리를 했고요. 내란 특검이 14일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28일 이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대 특검의 수사 성과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죠. 네.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최병 특검은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좀 갖지 못한 게 참 아쉽고 그런 바람에 지금 딱 한 명 구속했잖아요. 네, 임성근.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외압을 행사한 것까지는 밝혔는데 그럼 왜 윤석열이 그 외압을 행사했느냐? 윤석열한테 청탁한 사람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 못해가지고 그 영장이 발부됐으면 거기까지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구속영장도 기각됐지만 그 사이에 압수영장도 많이 기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점이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내란 특검은 박성재 장관 영장이 2번 연달아 기각됐고 그것 때문에 수사 동력을 좀 잃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최근에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한테 보낸 문자 거기에 내 사건은 좀 봐주고 상대 김정숙 여사하고 김혜경 여사 사건은 세게 대법원장 뭐 세게 해라 뭐 이렇게 선택적 수사하라는 취지의 문자로 보이는 그 문자가 발견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윤석열 부부가 박성재 장관을 통해서 선택적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문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던 김건희 봐주기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 이게 결국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단초가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수사기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들 그게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등 자기는 다 무혐의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무혐의나 불기소 받았는데 또 그 후에 수사가 전혀 안 됐는데 의혹이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보름 14일 내란은 14일 끝나고 김건희 특검 28일 끝나니까 좀 아주 촉박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뭐 양평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제대로 된 수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초반에 막 그 뇌물 막 그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약간 뭐 막장 드라마 비슷한 뭐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이렇게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내용들이 후반부에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내부에 다소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검사들이 집단 반발도 하고 이런 요인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검사들의 일부 반발은 반발한 검사들은 상당수를 다시 보냈고 검찰로 그 대신에 다른 검사들 받았고 그래서 일부 정리된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대상이 16 유형이나 돼가지고 워낙 많은 데다가 그러면 이제 그 특검 내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다 보면 시기가 빠른 것도 있고 늦는 경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 창원 산다 문제라든지 또는 대우조선인가 거기 파업에 개입한 대우조선이요. 이런 문제도 지금 전혀 수사 성과가 가시는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건희 특검 할 일이 지금 많은데 시한이 다 돼가지고 이거 저희 당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나올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재밌는 단독 보도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데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저렇게 기각하는 것은 박성재 장관 사건의 구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게 되면 그 구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엄 당일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그 내란의 방조 내지는 주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이 구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장관 사건은 굉장히 많이 증거가 나왔고 아주 뚜렷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한 것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박성재 장관 영장을 내주면 나중에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방어가 잘 안 된다.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구속 수사 이런 걸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까지 보고 법원이 미리 방어막을 걸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에 대한 지금 영장 심사는 결국 입증이 얼마나 됐는가 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입증을 얼마나 뚜렷하게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법원은 이제 추경호 영장을 내줬을 때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신청까지 갈 수도 있는 파급력이 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내줄 수 있다. 안 내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추경호 아니, 저 안 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입증이 되면 이 추경호 사건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제1야당인데 계속 극우 정당화 돼가지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극우하고 국민의힘이 절연이 돼야 되는데 단절이 돼야 되는데 그 스스로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법원이 추경호 사안은 영장을 내줘가지고 그 기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이 자구우면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영장이 발부 사안이 되면 영장을 내줘가지고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이 저게 뭐 정리되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세력이 뭐 갈라지거나 이런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고 법원이 공정하게 입증이 되면 고민하지 말고 영장을 내주기를 촉구합니다.
극우 단절의 기폭제가 되라 법원이 끊어낼 수 있게 추경호 구속을 계기로 위헌정당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을 봤으면 제대로 옐로 카드를 들어야죠. 때로는 그렇죠. 퇴장 명령도 내리고. 근데 그 이외의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기각 행렬 이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박성재처럼 추경호도 기각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한독수 영장 기각은 한독수가 워낙 큰 로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위력을 발휘했을 걸로. 로비력.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15년형도 그래서 나온다고 보세요? 어쨌든 한독수의 로비력은 정말 저는 만만치 않는 로비력.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김현정 등에 근무하면서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성재 장관 영장 기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둔 영장 기각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영장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담은 없다. 그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영장은 오히려 박성재 장관 영장보다는 법원이 부담이 오히려 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이를테면은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 그 법률 집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안방 그 핸드폰에 이름을 김건희 씨를 김안방님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안방마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하고 앞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는 인사 개입도 김건희 씨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부터 해서 인사를 확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을 내세워서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우리 법원이 그냥 봐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사의 진도를 막아버린 그래서 특검 수사의 김을 빼버린 이거는 좀 진짜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닌가? 매우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행안부 장관은 영장을 내주면서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한 것은 또 굉장히 많은 증거가 이미 추가 수사를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한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도가 같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결국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내란 특검 이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고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냐.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다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결국은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풀려고 비상계엄까지 일으킨 거 아니야라는 의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큰 틀에서 보시면 결국 내란 수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비상계엄을 결단했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의 그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한 것, 또 기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을 볼 때 윤석열 부부가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고 뭐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능성보다는 합리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품백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사건, 또 결정적으로 명태균 사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건이 폭로되고 그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으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까지 이제 몰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방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방에 이걸 다 엎어버리려고 그렇게 비상 불법 계엄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안에 오래 계셨으니까 검찰 내부에서 윤과 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단 대통령 된 이후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찰 시절부터 이렇게 뭐
뇌물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왕왕 뭐 소문으로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윤과 김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네. 이제 특수부를 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뭐 사적인 자리도 갖고 그럴 기회가 있었겠지만 네. 그 윤석열과 친밀한 특수검사가 아니면 사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저도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간에 부부 간에 네네. 거의 김건희가 윤석열을 거의 뭐 조종하다시피 하는 것까지는 일반 검사들은 잘 몰랐죠.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한 건가? 뭐 이런 김건희 씨가 어쨌든 뭐 물적 토대, 돈을 대고 뭐 이렇게 권력을 향유하게 만든 뒷배 역할을 했나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검찰 시절에 그는 어땠나라는 궁금도 하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내일 모레가 12.3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손에 잡히는 재판 결과가 없습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1월에 선고를 한다고 해서 가시화됐는데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 자체도 그렇고 이게 결론이 언제 날지 내년 2월에 이제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데 과연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일단 지기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재판을 뺀 네. 한독수 재판이나 또는 윤석열의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네. 이런 사건들은 속도가 저는 꽤 빠르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지기현 재판부의 판결보다 먼저 나오면 그게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한독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내란이 성립되느냐 이 부분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내란이 성립돼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든 그렇죠. 내란 방조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독수 사건에서 내란이 인정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해 그것이 지기현 재판부를 사실상 예. 구속하는 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도 지기현 재판부 사건보다 먼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것은 네. 내란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그것이 정당성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구속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았지만 네. 저는 지기현 재판 판결 이렇게 1월 전에 이런 사건들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기현 재판부는 과연 윤석열의 이제 구속 기간 내에 네. 선고를 할지 지금 지기현 재판부도 뭐 밤에도 재판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변했는지 자기도 이제 늦음하게 정신 차렸나 싶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네.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기현은 예.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기현 재판부에서 영장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추가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재판부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만기로 풀려날 일은 없다. 1월 18일에. 그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쭤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기현 판사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 하세월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님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이 이 법사위하고 협력해서 네. 그 특별재판부 네. 를 절차를 빨리 서두르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다만 이제 위헌성을 제거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위헌성이요? 대통령께서 위헌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설계된 거로는 위헌이 저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위헌 여부 판단을 법원 쪽에서 하게 되니까 또 저들이 또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그게 불안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위헌이 되려면 뭐 별도의 다른 진짜 특별한 무슨 재판부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뭐 중앙지법에 또 하나의 재판부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판사들 중에서 그렇죠.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안한 구석이 어떤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법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논리는 얼마든지 논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를 시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논리, 기괴한 논리. 그러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근데 전 이게 궁금해요. 전 국민이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현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도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조기에 사실 1년이 되기 전에 뭐 최소한 6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1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재판 자체가 형해화돼 있어서 이런 문제를 온 국민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 여전히 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 내란 재판을 뭐 10년, 20년 하자는 건지 그것도 좀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빨리 극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지도부가 이 부분을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리시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이 곧 나올 거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행정과 관련해서 혁신 TF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원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에 대해서도 또 보수 언론과 이제 법원이 적극적으로 위헌이다 반대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어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이제 위원회 구조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87년에 우리 헌법이 이제 현행 헌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때 사법권의 독립은 군사 독재를 했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했어요. 그게 중요했죠. 근데 지금의 사법권의 독립은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발생한 사법농단 때 보면 재판 거래하고 재판 개입을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법권의 독립은 이제 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이미 수준을 넘었고 지금은 이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 법원 행정처로부터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정치한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 내부로부터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개개 재판부가 인사 눈치 안 보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한 인사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이 거의 재앙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원의 모든 행정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수직 구조인 거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법권과 사법 행정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법관 인사, 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사법 행정인데 사법 행정이 사법권의 주변 업무인 것은 맞지만 사법권 자체는 아닙니다. 구별해서 봐야 된다.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할 때는 재판 업무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재판 업무의 주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주변 업무의 독립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 사법권에는 재판권과 법원 행정권이 모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조로 가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부 독립의 본질은 재판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
인사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다 지휘해야 이 자체가 독립이지. 이를테면 재판은 독립돼서 하지만 뭐 인사 뭐 그 예산 이 부분에 다른 외부 인사의 개입이 있는 건 이건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 마음대로 하겠다. 네, 사법부 개혁을 네. 반대하는 반개혁이고 반개혁이다. 궤변이죠, 궤변. 천대엽 행정처장의 궤변이다. 대법원장의 기득권을 예. 지키기 위한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째, 예.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는 예. 유럽에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법행정을 맡는 네. 위원회 조직을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을 법원으로부터 분리해서 설치하는 게 유럽에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우리 민주당의 개혁 TF가 특별한 안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고 네. 거기는 사법행정위원회가 그래서 법관 인사를 하거나 네. 심지어 제가 그 과거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오스트리아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판사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법무부가 판사 인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오스트리아는 뭐 민주국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사법행정과 사법권은 다른 거예요. 천대 법원행정처도 그걸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알면서도 목리를 부리는 네.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법관 인사에 외부 사람이 관여하면 그게 사법권 침해라고 하는데 예. 현재 법원 조직법에 보면 예. 법관 인사위원회에 법관은 3명뿐이고 네. 나머지 8명은 비법관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도 그때는 왜 그렇죠. 문제 안 삼? 그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형용 모순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벌써 30분이라서 끝으로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아직까지도 좀 막 그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한 이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상태로 특검의 수사가 종결되면 이후의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 국수본으로 이월돼서 수사를 계속하게 되지만 검찰이 지금 보면 뭐 항소포기 등으로 반발하는 집단 반발하고 또 법원이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소권 유지나 뭐 재판이 제대로 갈 수 있겠냐, 경우에 따라서 막 무죄 선고나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조차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이후에 새로운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갈래 논의가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고민을 네. 심각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수본으로 가는 것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네. 이제 국수본으로 가게 되면 결국 검사가 송치받아서 기소하거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건 그 검사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검찰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공수처로 가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의 검찰도 문제가 있고, 네. 공수처는 거의 수사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기관이 예. 돼버렸잖아요. 뭐 그랬을 때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네. 하는 문제. 더구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란 특검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그렇습니다. 또는 김건희 특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부부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선택적 수사를 지시한 그 부분, 또 선거법 위반 부분, 이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국수본이 제대로 이게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네. 검찰을 통해 이런 체제에서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기간을 뭐 법을 개정해 더 연장하든, 네. 아니면 별도의 특검을 만들든, 또 국수본을 내려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원님은 그 특검 연장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 생각에 뭐 지도부가 이제 뭐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이 오랜 동안 검찰에 계시면서 가장 합리적인 특검 예. 연장이죠. 왜냐하면 계속 해왔던 수사팀이 예. 그 수사를 해야지 예. 이걸 또 연속성이 있고 별도의 수사
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예. 굉장히 번잡하고 예. 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새 특검은 지금 특검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그 특검을 보좌할 검사들을 차출하는데 이 검사들 말고 또 어디서 데려오다 쓰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검사를 새 특검에 다시 옮겨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기간 연장이 한다면, 제일 낫다. 특검을 한다면 기간 연장이 맞겠죠. 맞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특검을 좀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게 꼭지를 딸 때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게 맞겠다. 어쨌든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에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수사를 해야죠. 네.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필요하고 네. 특검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뭐 1년 정도 되면 일정 정도 다 해결이 되고 역사적 평가나 뭐 해외 그 유력 학자들 모셔다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포지움 이런 정도 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우리가 수사와 재판 상황을 점검해야 돼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이제 법원의 비협조가 그렇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고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상당히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사들이 스스로 좀 성찰해야 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